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997 마크 2 997 수동입니다. 네, 운전해서 제가 차주인 알렉스 형 집까지 리뷰를 다 찍었으니까 제가 탁송 기사 오늘 997 타고 운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온하고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아, 감동. 시동 걸었죠? 자, 일단 클러치 밟고 일단 놓고 출발. 외사서에 촬영할 때 타보면서 적응을 했어. 크게 뭐 어렵진 않고, 차고가 그렇게 뭐 낮지도 않고, 시야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클러치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지만 아까 이게 미아타보다 MX5 ND보다 한 3배 정도 무겁다는 거. 네. 오늘 이 영상의 의도는 풀버전, 거의 편집 없이 일상주행을 수동자동차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오늘 정말 특별한 고가의 차량이죠. 좌회전 신호 받았고 일단 넣고, 네, 방향지 시선 켜고 2단 넣고, 제 발 움직임, 손 움직임, 변속할 때 그 다음에 기어 레버 조작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차의 그 토크밴드랑 어떤 추정만 할 뿐이지 자주 타던 차가 아니라서 이제 이 차의 회전수에 적응을 하고, 네, 각단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 알맞은 기어 선택이나 이런 것을 감으로 적응하면서 선택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좌회전을 해야 돼요. 4단까지 들어갔고요. 5단. 자, 멈춤이 예상되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클러치 중립 넣고 뉴트럴 상태에서 안전하게 앞차와 거리를 적절히 판단하면서 세웠습니다. 뛰어난 고온점도 유지력 엔진 오일은 레드라. 야, 내 진짜 차 너무 좋다. 이 버킷 시트 이렇게 편할 수가. 하네스를 걸 수 있는 하네스바를 롤케이지에 제대로 걸 수 있게 이 차대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예, 모든 것들을 잘 잡아주는 이런 너무 견고한 느낌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최초로 서스펜션 자동적으로 속도 감응으로, 예, 위아래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주차나 높은 턱을 지나갈 때 경사, 급경사, 내리막, 오르막 같은 데서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서스펜션 리프팅 기능이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고요. 사실 저도 이 차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렉스 형 차인데, 자, 현재 유온, 예, 한 80도 정도, 예, 70, 80, 네, 85도 정도 유지되고 있고, 제가 오늘 좀 운전 드라이빙 슈즈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선물해주신 핑크색 핑크 퓨리를 신고 있는데, 뭐 운전에 아주 적합한 신발은 아니죠. 네, 굽이 높거나 밑창이 두꺼운 그런 것들은 좀 운전하기 불편하니까 피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회전수 3500, 3단. 아, 차 느낌 좋다. 4단 기어에서도 힘이 넘쳐요. 이렇게 차마다 달라요. 네, 차마다 몇 단에 언제 변속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차마다 유동적으로 다 차 스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전해 보시면서, 너무 높은 회전수는 연비도 안 좋고 소음도 많이 나고, 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소모되겠죠. 네, 같은 주행거리를 돌린 엔진이어도 어떤 습관으로 운전했느냐에 따라, 네, 정비 주기나 엔진 상태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 타면서 5단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자, 5단 현재 속도 RPM 2285km. 자, 6단 넣었어요. 자, 이 차는 수동 6단까지 있고, 요새 나오는 최신형의 911 수동 변속기를 고를 수 있는 차들은 7단도 나옵니다. 뭐 7단 변속기는 보통, 네, 연비를 위한 크루징 항속 기어인데, 네, 고속에서 최대한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네, 더 낮은 회전수로 오랫동안 운전하고 싶을 때 이 6단계로 선택합니다. 자, 6단으로. 자, 기어비가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네. 자, 자동 변속기 차들 요새 뭐 8단 자동, 네, 뭐 10단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렇게 더 다단화가 돼 있으면은 이런 똑같은 엔진에다가 조금 더 낮은 회전수로 차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네, 연비를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차는 뭐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설계된 차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네, 1차로로 항상 이렇게 always 1차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부드럽게 지금 레그 매칭을 살짝 해주면서, 네, 브레이킹은 필요 없었고요.
나간다. 차 막히면은 수동 못하겠다, 무릎 아프다, 도관이 깨진다, 아 도저히 뭐 다 재밌는 거 알겠네, 못하겠다,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리는데, 안 막히면은 뭐 별로 피곤하지 않다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거의 이런 상황. 거의 뭐 앞에 화물차가 있네, 한번 추월해야겠다 싶으면은 한번 5단 들어갔다가 그 정도. 네. 조금 더 빠른 가속 필요하면 한 2단 정도 내리고서 가속 충분히 해줘서 추월한 다음에 다시 원래 갈 길 간다, 원래의 페이스로.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자, 꼭 키렌토나 토렌토 같은 것들을, 더블 클러치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수동 변속기 운전을 재밌게 즐기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네, 무리가 없어요. 네, 몰라도 돼요. 네,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일부러 막 즐기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거는 자기 각자의 선택이고요. 충분한 연습이 잘 되면 좋습니다. 진짜 빠르다, 야. 자, 이 차에는 미쉐린 PS4S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와, 감동이다. 진짜 잔진동 다 지금 먹어주는 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후덜덜한 차를 타면은, 예를 들면은 차가 막 앞으로 안 가, 얼라이도 안 맞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마력 올려놔가지고 막 튜닝카는 재밌는데 막 경주용 자동차들 막 앞으로 안 가거든요. 막 진짜 거짓말 좀 더 못해서 1차선에서 밟았는데 막 2차선 넘게 막 뭐가 문제인지, 뭐 타이어가 뭐 트레드의 문제인지, 뭐 토크 스티어가 이렇게 심한지, 핸들도 틀어져 있어가지고 막 그런 차들 많이 타봤거든. 그런 차 타면 막 등허리에 그냥 땀이 쫙 한번 배출됐다가 막 식는 느낌 나거든. 야, 빨리 내려가지고 빨리, 야, 이거 갖다 놔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없어. 너무 편하네. 포지션도 너무 편하고, 네. 속도감도 별로 안 느껴져. 잘 맞는 차들이 그래.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한번 회전수를 3단까지 내려보겠습니다. 3200. 야, 제동을 했을 때 차 밸런스가 정말 훌륭합니다. 6천만원 미만의 뭐 일본 차나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네.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공도기 때문에 한계에 가까운 정도로 몰아붙일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요. 하체 느낌, 셰시 느낌 너무 단단하고 너무 우아합니다. 네. 미션도 되게 수동 미션인데 좀 의학스럽게 안 들어가고 좋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감히 약간 쓸데없는 고집이었죠. 채널 시작하자마자 슈퍼카나 고성능 수입차를 다루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다루지 말라는 법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과거에 세차 비닐 까거나 그냥 이벤트 구경하는 거로는 찍었었는데, 심층적인 체험과 제 경험과 어떤 사상과 생각을 녹이는 제대로 된 영상은 제가 올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인 중에서 차 빌려줄게, 네, 아니 트랙 가서 해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감히 제가 그때 저 따위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감히 가당키나 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한 6, 7년 전에 했는데, 한 구독자 10만 명 되면은 그때부터 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정표를 세워놨었는데 그게 됐어. 참 오래 걸리긴 했다. 네, 이제 활동을 잠깐 안 하니까 참 막 이제 정체 기간이 있었죠.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멈춰있다가, 네, 그랬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도봉구 주민 채널에서 2년 전에 나왔던, 네, 제가 흥분의 댓글을 달았던, 네, 연락을 드려가지고 항상 또 언제든지 도와줄게 라고 하셨는데 참 영광입니다. 이게 차 좋아하는 사람이 내 차를 선뜻 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시간 많으면 세차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기름만 가득 고급유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중량이 1380kg,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밸런스의 크기를 가진 차가 거의 4리터에 육박하는 고성능 엔진을 뒤에 담고
4톤 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량화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경쾌하고 무게당 말고도 아주 훌륭하며 현행 GT3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PDK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들도 GT3 나왔고, 처음에는 이제 매뉴얼만 고를 수 있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차에 대한 자세한 리뷰, 그리고 차주분이 포르쉐만 4대째, 근데 다 수동이었어. 그는 어떤 길을 살아왔고 왜 그렇게 살아왔으며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여기 왜 샀어요? 19회 데저트 이글에 왜 샀어요? 19회 많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회나 벌써 왔다라는 게 좀 벌써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개월 정도 달렸는데 1회 트랙스부터 개똥이의 350Z 컨버부터 미니 차 한 3대씩 찍었었죠. 하이럭스, 도요타 하이럭스, 단테님의 캠핑카, 임페르자, 다양한 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좀 매니아들만 아는 그런 차들을 많이 했는데, 조회수나 어떤 이제 어그로나 인기보다는 좀 정극, 정통 사극을 좀 지향한다고나 할까요? 막 이제 좀 까불까불하는 재밌는 예능보다는 오래 우려먹어서 아주 보약 같은 그런 컨텐츠를 저는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라보고 싶은 것, 알아보고 싶은 것, 일단은 제 가까운 사람들부터 채굴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서로 원래 아는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공동 운전이 불편하면은 저는 좀 동의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그렇다고 뭐 진짜 컴포터블한 대형 세단이나 그런 것처럼 편하다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이게 뭐 막히고 섰다 갔다 하는 그런 지옥 같은 교통 러시아워나 이런 트래픽이 많이 몰릴 때라면 짜증나겠지만, 지금 시원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6단을 한번 넣으면 1900rpm 1800 정도입니다. 조금은 뭐 좀 왔다가 모자라는 느낌이 나요. 6단 정도에서는 이렇게 이럴 때는 메가리가 좀 없을 것 같으니까 차는 나가는데, 원래 고단에서 저 RPM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엔진의 구조상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저 RPM만 쓰고 높은 단에서 그러면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갈 때 막 노킹 나고 그래요.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메가리 없는데 일부러 계속 쥐어 짜내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은 적절한 기어 단수 선택이 중요해요. 진짜 이 차는 뭐 5단에서 살짝만 얹어도 막 100km까지. 잠깐 풀악셀 입력해 볼까요? 자, 4단에서 풀악셀 했을 때 이렇게 나가잖아. 자, 거의 비슷한 속도에서 3단 풀악셀.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각 단에서 같은 악셀 입력을 했을 때 저단은 훨씬 더 높은 토크로 빠른 가속력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한계 회전수까지 올라갔을 때는 기어를 변속을 해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많아. 멈출 줄 알았는데 다시 가네? 그러면은 적절한 기어 단수. 이걸 또 무식하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낮은 단으로 넣으면은 그게 바로 오버런입니다. 오버런. 속도는 좀 빠른 속도인데 너무 낮은 단을 넣으면은 이 포르쉐 같은 차들 그 오버런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사용자 과실로 구동계에 데미지를 주는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막 카운팅도 돼요. 오버런 하면은 고객님은 언제 시점에 몇 RPM을 때리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버레인지의 영역까지 당신의 입력 실수로 당시 들어갔던 속도와 이제 피크를 찍었던 회전수, 그리고 입력했던 기어 단수까지 다 기록된다고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것을 뭐 구현하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 제가 MX5 출발하는 영상, 오르막 영상에서는 어떤 애가 오늘도 이렇게 달았어. 야, 저렇게 운전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운전하면은 군대 운전병한테. 당연히 차마다 다르지. 너무 이제 엑셀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많은 종합적인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출발이 되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훅갓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 진짜 뭐 플라이 휠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클러치 압력 네, 차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의 좋됐다. 이럴 때 있지. 네, 이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 네. 한 번 더 뒤에서 나가는 거였어. 자, 1단으로 지금 500rpm. 자,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요. 지금 9km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가볍게 엑셀 입력하면은 자, 좀 갑니다. 이런 저단에서는 엔진 브레이크가 워낙 이제 좀 강하게 걸리는데 이거에서 자, 말타기 현상을 없애기 위해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자, 이런 데서 왔다 갔다가 시동 꺼먹는 분 많아. 오르막이 꼭 아니라 네, 정줄 나가지고 그냥 발이 꼬이고 생각이 꼬이면은 그렇게 됩니다. 코너 한계가 엄청나게 높아요. 쫙쫙 감기네. 쫙쫙 감겨. 가속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진입 속도였기 때문에 CP를 찍을 때 엑셀을 놨죠. 그런데도 차가 그냥 뭔가 달려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2웨이 NSD를 제가 처음 달고 FR 후륜구동 자동차를 몰았을 때 엑셀 오프를 해도 뭔가 힘이 걸리는 느낌이 나니까 그게 오히려 나는 회도를 끝냈는데 더 도네? 이 느낌이 불쾌하다기보다는 무서움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뭔가 뭐 술이나 음료도 보면은 첫 맛과 뭐 술 같은 것들 흡연하신 분들 아시지만 담배도 뭐 이제 걸리는 맛, 첫 맛, 그 다음에 끝맛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첫 맛부터 좋고 뒷맛까지 깔끔하고 안전한 맛이다. 예. 자, 그리고 되게 끼어들기를 할 때 잘 끼워주는 것 같아요. 네. 교각 이음새가 그러니까 노선을 확장하면서 여기에 근데 제가 바이크들이 바퀴가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이거는 지금 제 앞에서 옛날 서울 튜너 감독님이랑 바이크 타고 남산 가는데 여기서 베스파가 갑자기 불꽃을 확 내면서 저기까지 중앙분리대까지 날아가 사람이. 그래서 막 피가 막 나고 베스파에서 기름도 새고 있는데 황급히 이제 막 사고 수습을 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냥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 다쳤는데 음주운전이어서 도망가는지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겪은 사고는 옆에서 되게 빠르게 오는 차가 그냥 덮쳤어봐. 그럼 이제 죽는 거지. 그랬던 적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저랑 똑같은 기종 BMW 바이크 타시는 분인데 R18 타시는 분인데 여기서 또 슬라이드 돼가지고 한문철 TV에도 나오셨어. 하다가 딱 거기 걸렸네. 그죠? 불꽃 쫙 견적 몇 천만 원 나왔어. 여기가 그래서 이 결을 타면은 바퀴가 얇은 바이크들은 더 위험하고 젖어 있으면은 거의 뭐 그립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도 뭐 엄청나게 뭐 낮은 기온이 아니면은 이 타이어의 웬만한 컴파운드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지력을 이제 살릴 수 있게 많은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만들어진 제품이 타이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금속이나 되게 미끄러운 지하철이나 기차길 공사할 때 도로 위에 일단 덮어놓은 지붕이거든요. 차는 위에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성해내오는 그 철판 있잖아. 그것도 졸라 미끄러워 진짜. 차도 미끄러지고 바이크들은 워낙 또 그 타이어 컨택트 패치도 되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쭉 날아갑니다 진짜. 거기서 이미 원래 그 전에 그 구간 가기 전에 제동을 해서 멈춰야 돼. 거기서 뭔가 제동 입력을 한다. 그럼 막 바퀴 락 걸리고 막 갑자기 이게 이걸 슬립 난다고? 이게 이렇게 자빠져? 순식간입니다. 네.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아. 네. 가다 서다 할 때 저는 진짜 제가 오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초반 중반은 되게 시원하게 달렸죠. 안 막히고. 저는 이런 구간을 찍고 싶었어. 이런 구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지금 뭐 허리가 베긴다거나 뒷다리가 당긴다거나 이런 건 없어. 근데 개인의 어떤 근력이랑 신체의 발달 상황은 다 다르겠지. 처음 하면은 저도 엄청 막 되게 동합한 클러치, 트윈 클러치 들어간 경기차 같은 것들은 살짝 뭐 파킹 몇 번 해주고 좀 끌고 나가서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뒷다리 당기고 그래. 근데 이것도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은 괜찮아져. 이 차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어떤 느낌일까? 클러치 페달이 빡센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그냥 뭐 밟을만 해요. 근데 이 스틱 레버가
은근히 빡빡해. 예, 이게 그래서 재밌어. 낭창낭창 막 되게 너덜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손가락 하나로 해도 되는 느낌이 아니라 요거는 좀 신경 써서 힘을 입력해줘야 되는. 난 저기서 섰으면 좋겠어. 저 오르막에서 딱 내 앞에서 시동 걸렸으면 좋겠어. 난 그런 챌린지가 좋아. 변태 새끼인가봐. 나는 그 뭐 바이크나 자동차나 다 오르막에서 다 매뉴얼 변속기는 저런 데서 제발 내 앞에서 멈추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나는 변태인가봐. 멈춰라 제발 나 기회를 줘.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자, 이 사이드 같은 거 안 할게. 이제 우리 방송 볼 정도면은 알잖아. 우리 방송 볼 정도면은. 자, 봐. 지금 뒷차와의 거리는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차가 밀려. 밀린다고. 움찔움찔해. 지금 뒷차는 뭐야 저 새끼 이럴 거야. 예. 자, 겁먹지 마. 예.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 기어 넣고. 이럴 수 있어. 예. 이게 힘들어. 근데 발 힘주고 있어야 되잖아. 이제 숙달 되시면 어렵지 않아. 숙달 되시면은 자, 신호 여유 있어. 자, 긴장하지 말고. 자, 신호 막 바뀌고 앞차 출발했을 때 클러치 밟아도 돼. 이런 것들을 수동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면은 이게 힘들게 하더라고. 사이드 땡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푸는 게 귀찮잖아. 자, 출발하잖아. 살짝 밀렸지만 괜찮아. 네. 안 밀리게 하려면은 되게 엄청나게 이제 그 스베로 내면서 막 스핀 나면서 땅 박차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밀려도 나만 살짝 약간 밀렸다든지 몇 센티 안 됩니다. 네. 뭔가 소리가 갤갤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일단에 2000rpm 정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자연흡기의 대배기량인 고출력 차들은 뭐 콜백 같은 차들, 뭐 그다음에 되게 머슬카들, 대배가 막 5리터, 6리터 이런 차들은 1단만 해도 거의 뭐 100km 정도 속도까지 커버할 정도로 거의 뭐 2단이면은 뭐 2, 3단으로 다 돼. 안전 운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오토바이들 나를 피해서 멈춰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염두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오르막 좋다. 이런 길이 오토바이로 가는 분들 막 기겁하는 코스에 헉 하면서 이제 제공하기 좋은. 차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후진 기어는, 자, 후진 기어 보세요. 후진 기어는 왼쪽으로 넣고서 딱 직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 발 보이시죠? 양쪽 사이드미러 보면서 주차선에 적당히 맞추어서.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넣어서 출발하고, 자, 다시 후진 기어 넣고 선에 맞추어서 뒤에 뭐 TV나 여러가지 뭐 이런 차들 뭐 리어 디퓨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데워놓고, 자, 기어 중립 넣고 오케이? 이겁니다. 오늘 즐거운 운전 안전하게. 고프로 11이 딱 꺼졌네요. 39km를 50분 소요했고 2,400원의 통행료가 발생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좆댓구 데저트이글, 인스타그램 데저트이글 2000, 올해까지는 2023이라는 아이디를 쓸 거고요. 틱톡에도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뭐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건강하십시오. 2023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더 행복하자고요. 자, 그럼 전 몰러 가보겠습니다. 발박수. 오.